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 착하게 살아온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죠. 선생님,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좋은 친구, 착한 딸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베푼 친절을 상대방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내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혼자서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이상 혼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첫 번째 심리 법칙, 기대의 함정을 벗어나세요.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새 신발을 밟았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같은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 미안, 몰랐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신발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읽어주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이의 서툰 편지 한 통에도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성인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런 기대가 상처의 시작입니다.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에서 후배들을 챙겨줬습니다. 점심도 사주고, 일도 도와주고, 조언도 해줬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혼자서 상처받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후배들에게 잘해준 것은 자신이 좋아서 한 일입니다. 후배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베푼 친절이죠. 농부는 힘 좋고 젊은 소보다 말 잘 듣는 순한 소에게 쟁기를 맡긴다고 합니다. 젊은 소는 힘은 좋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요. 조금 서툴어도 순한 소가 더 편합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시나요? 단호하게 의견을 말하면 버릇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친절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 잘 듣는 순한 소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혼자 상처받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베푼 친절에 상대가 똑같이 보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관계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한 번 베푸는 사람은 계속 베풀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계속 받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작은 것이라도 바란다면 정확히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해와 배려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잘해주지 마세요. 자신이 좋아서 베푼 친절이 상처로 돌아오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심리 법칙,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위로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배고픔을 달랠 빵을 살 돈이 없는데 무슨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외환위기를 겪으며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였고 아무리 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왜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왔을까요? 이런 자기 비하가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불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더라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내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으로 자신의 신분을 판단합니다. 나는 비정규직이라서,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직업이 신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역할일 뿐입니다. 개인의 가치나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도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을 거칩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직원들에게 수습 기간을 줍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가치나 존엄성은 상위 개념이고 직업은 그 하위 개념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조건입니다. 정규직에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환경에 산다고 해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심리 법칙,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쉽게 타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야 좋은 게 나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희생과 양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나서놓고도 에너지가 소진되어 왜 나 혼자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나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은 도와준다고 하지도 않나요? 스스로 나서놓고 왜 남을 원망하는 걸까요? 정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건가요?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입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손해를 본다고 여기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 안 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 욕구가 강하니까 내가 다 뒤집었어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일수록 자신만의 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정 욕구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정 욕구 때문에 내가 무리하는 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나서는 건가? 이번에는 거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당한 요청에 반사적으로 수락하는 일도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거절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 표현입니다. 평소 거절을 못해서 힘들다고 하신다면 원칙을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절과 수용의 비율을 정해 놓으세요. 원칙을 세워놓고 실천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사실이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상황을 간단하게 전달하되 과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어요. 그런데 일이 꼬여버렸어. 이런 식으로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안해서 해야 할 말도 못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다음 부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담백하고 솔직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해요.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금 제 상황으로는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죄책감 없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혼자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평생 착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3가지 심리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대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상대에게 일방적인 기대를 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히 표현하세요. 둘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키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세요. 셋째,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거절할 용기를 가지세요. 상처받을까봐 먼저 포기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려다 자존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집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단정 짓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뿌리가 깊어 쉽게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다시 고개를 듭니다. 스스로 인생의 낙인을 찍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것을 쫓습니다. 좌절과 실망을 자주 경험하면 어느새 그것을 견딜 만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상황을 돌파할 기회가 와도 불안한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불안하고 불편해도 익숙한 환경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하는 비난과 부정의 말을 멈춰야 합니다. 고통은 타인에게 맞는 첫 번째 화살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은 이제 그만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한없이 친절했던 여러분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떠날 사람입니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해 보세요.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건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더 이상 혼자 상처받지 않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여러분이지만 이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 주는 상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